정말 개미처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개미처럼 올라왔어요. 개미처럼. 그냥 영상 하나가 뭐 10만 20만 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 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준 덕분에 12만 명이 된 거니까. 라이브 예고 그 뉴스를 커뮤니티에 올리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서 과장님 팬으로 이런 좋은 정보도 감사하지만 서 과장님이란 사람이 누군지, 과거에는 누구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며 어떤 마인드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맨 처음 구매대행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 과장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옆집 장사의 신이 처음 나는 300억 매각했다처럼 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썰 풀어주시면 좋을 듯해요. 저는 셀러보다 서 과장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과분하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진을 잘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지금 이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라이브로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사진 막 가져온 내용인데 사진에 관련된 저희 과거 얘기를 할 때 저희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자료로 만든 거라 과장이나 축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은 이게 인간의 기억이 조금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의 첫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름 이때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설릉역 4번 출구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영업부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제가 좀 많았습니다. 30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30살까지가 커트라인이었더라고요. 31살은 면접에서 광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강, 철강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로 처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여기서 1년을 근무를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들 힘들 텐데 그 철강 회사가 굉장히 군기가 빡셉니다. 군기가 굉장히 빡센데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뭐 온풍기 같은 거 키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흰색 와이셔츠에 추워도 겉에 뭘 입으면 안 돼요. 항상 검은 구두에. 그리고 사장님 오시면 90도 인사. 그리고 회의를 하면은 무슨 조폭들처럼 쭉 서 있고 진짜 회의 시간에 재떨이가 날아다닙니다. 재떨이가 날아가서 상무님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났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이 철강 쪽이 그런 군대적인 문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봉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이제 해외 영업인의 꿈을 품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일하다가 나갈 때 거기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봤나 봐요. 왜 좋게 봤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솔직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제 전체 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원이었고 전체 회의 시간인데 저희가 무역부였잖아요. 해외영업부. 근데 자꾸 상무님이 사장님과 또 이제 뭐 친인척 관계였거든요. 근데 혼날까봐, 사장님한테 혼날까봐 다음 달 매출을 이번 달 매출로 미리 땡겨와서 자꾸 보고서 쓰고 땡겨와서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딱 찝더니 너 지금 이 실적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이거 다음 달에 있는 매출 땡겨와서 지금 이런 매출입니다. 이거 가라 매출입니다 라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상무님은 저를 겁나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패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따로 부르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솔직히 이거 조금 자랑인데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제가 자전거 회사로 이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자전거 그런 거 팔아서 뭐 어디 돈 벌어 먹고 살겠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회사에서 일해서 너 뭐 먹고 살 수 없을걸?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는데, 이 자전거 회사로 간 이유는 제가 여기서 해외 영업부에 온 이유는 저는 오파상이라는 게 되고 싶었어요. 오파상이 뭐냐 하면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한국에 소개해서 파는 그런 이제 무역인을 오파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여기는
제가 뭐 이런 철강선 업체를 차리려고 하면, 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인데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연봉이 한참 적어질 건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때 여자친구죠. 그때 여자친구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 회사에 입사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제가 월 실수령액 200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회사의 면접을 볼 때 그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왜 그런 좀 큰 기업에서 이런 작은 기업으로 오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 배워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 앞으로 자전거, 이 레저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계속 성장할 산업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실수령액을 200을 맞추기로 했는데, 와, 첫 달 월급을 받으니까 180만 원인 거예요. 이건 워낙 적게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 20만 원을 깎으니까 제가 이건 말이 안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전무님한테 찾아가서 왜 200 주기로 해놓고 180이냐 그랬더니, 와, 여기는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13개월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퇴직금 1개월을 급여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개월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200 받기로 한 것도 되게 낮춰서 들어왔는데 13개월로 나누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내년에 200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미 이직을 했잖아요. 미리 그걸 얘기하든가. 13으로 나눈다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 성과급 빼고 한 300 받았을 거예요. 거기가 성과급 빼고 30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180만 원을 받으니까 이거 진짜. 그리고 제가 영업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신나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하려면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한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해외 영업부였으니까. 해외 영업부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사장님이 너는 영업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니까 기획부에 오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사장님의 꿈이 영업도 할 줄 아는데 기획도 할 줄 아는 직원을 뽑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영업하러 오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영어가 되는데 영업이 됐으니까 제가 기획부로 이제 스카웃이 됐죠. 기획은 브랜딩이랑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호쟁항에서 수출을 배웠는데, 저는 또 이제 수입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시회 같은데 뭐 캔톤페어, 상하이 바이크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제품들을 보고 수입도 하고 상표권도 내고 브랜딩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보냈어요. 그 회사 생활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사실 돈은 적었지만 뭐 야근도 그렇게 없었고 그냥 회사 사람들이 좋았어요. 정말 즐겁게 다녔습니다. 즐겁게 다니고 이제 근데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돈이 좀 부족하다 느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생기고 이제 아이를 돌봐줄 그 이모님을 고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용돈을 제가 지금 제 기억에 3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에 통신비랑 점심값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통신비 한 7만 원, 8만 원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은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아낀다고 그 컵밥을 좀 먹고 그 돈으로 제가 1년 동안 모아서 와이프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주식도 삼성전자도 사서 모으고 그랬어요.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맨날 준 옷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돈에 대해서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렇게 저는 돈도 안 쓰는데, 저는 아무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그냥 둘이서 맞벌이하면서 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와이프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제가 회사에서 갔다 오면은 아이 보고 맨날 게임을 했거든요. 게임에 미쳤어요. 진짜 게임이 너무 재밌었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애 좀 보다가 게임하고 이게 저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아이온, 서든어택, 그리고 롤, 서든어택도 미친듯이 했는데 롤도 미친듯이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회사 영업 사원일 때 시간이 남을 때 PC방으로 출근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막 그런 미친놈이었어요. 그냥 미친놈이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제. 그리고 애를 낳으면 좀 철이 든다는 게, 애가 생기니까 내 아이는 좀 잘 키우면 좋겠다라는, 내 아이는 책임져야겠다, 좀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책을 봤는데, 요거 다들 보시죠. 부의 추월차선. 그러니까 부업을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부의 추월차선을 봤어요. 부의 추월차선을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자면서도 돈이 벌어지는 일을 해라. 네, 지금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이야기가 자전거 회사 때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회사 때. 자, 이 부의 차선을 보고, 그래, 자면서도 돈을 벌리는 걸 내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 문피아라는 데에서 제가 웹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그럼 무슨 정보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또 유튜브를 했습니다. 유튜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제가. 왜냐? 웹소설도 자면서 누가 소설을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유튜브도 자면서 제가 무역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제가 자고 있을 때도 누가 내 컨텐츠를 보면서 그때 돈이 벌릴 거잖아요. 그래서 웹소설이랑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그때부터 안 했어요. 이제 게임할 시간에 웹소설 쓰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어떤 중국 호텔에서 찍은 건데 진짜 그냥 이 배경이 예뻐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거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런 악플도 달렸습니다. 이런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영상을 올리시려거든 대본이라도 좀 써서 읽으시던지 하시는 게 좋을 듯,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영상을 올리시는 게 참. 그래서 이때는 또 한 명 한 명 구독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머리 박으면서 대본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해서 이때부터 제가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웹소설도 썼는데 유튜브가 더 재밌었어요. 구독자 모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제가 무역 컨텐츠를 찍는데 바로 좀 터졌습니다. 어린이 이 제품, 물고기 낚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찍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제품 분석부터 공장 찾기, 이메일 보내기, 어디서 구매할지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쭉 찍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그때부터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배경이 다 회사입니다. 회사 집. 제가 유튜브 촬영할 곳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회사 불 켜놓고 칠판에 써가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밤에 와서 편집하고. 그때 진짜 잠을 정말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진짜 10만원만 벌자, 10만원만 벌자, 진짜 한 달에 10만원만 벌자, 그걸로 시작했어요. 뭐 정보를 나누자? 벌자, 부업으로. 저는 진짜 그냥 10만원만 벌자는 마음으로 했어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웹소설도 제가 올리자마자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올려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유튜브도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지, 구독자 1000명이랑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수익화가 돼요. 이때는 돈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가 느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장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컨텐츠가 바닥이 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닥이 났어요. 영상 몇 편 만에. 그래서 엄청 공부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가 바닥나서 뭐 해야 되지? 나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신사임당님이 창업 다마고치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 다마고치 영상을 보고 나도 내가 다마고치가 돼서 돈을 버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창업 다마고치 보고 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부터 제가 다마고치가 돼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에피소드를 1부터 찍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알리에서 처음 사봐요. 저는 직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유튜브를 하고 창업 다마고치를 보고 그때 처음 알리익스프레스에 이걸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걸 팔았어요. 근데 4일 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찍기 시작했어요. 구매 대행으로 돈 버는 거를. 4일 만에 주문 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할 때쯤에 2019년도에요. 이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중국 소싱 쇼핑몰 창업은 끝물이다, 끝났다, 자기가 10년차 셀러인데 다 끝났다, 이 시장 끝물이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반박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 영상을 찍었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동구름 쫓지 마라, 동구름 쫓다가 그냥 끝난다. 근데 이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안 했다면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창업 다마고치 영상을 보고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되든 안 되든 그래 난 동구름을 쫓겠다. 그 영상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구름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19년도에요. 저는 이렇게 쫓아갈 건데 나랑 같이 동구름 쫓아갈 사람 같이 가자. 그때 시작한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끝이다. 근데 저는 반박 영상을 2번이나 찍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쇼핑몰이랑 유튜브를 안 했다면은 진짜 지금 12만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구매대행. 다마고치만 보고 이걸 뭐 따라 했는데 내공이 없잖아요. 깊이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여기 바른직구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면서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배대지를 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어서 배대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를 딱 댓글 썼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그때는 저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챙겨놓은 비상금 70만 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날아가요. 그리고 바른직구 사장님한테 어떤 물건이 팔리고, 거기서 직구 구매대행 잘하는 분도 소개받고,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그렇게 배우고 돌아와도 또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때 유튜브를 하니까 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돈 버는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와,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구매대행으로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공대한테 쫄라가지고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진짜 고마운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지식이 쌓일수록 쇼핑몰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의가 막 나왔어요. 대학생 김머신 강의, 준열몬, 아빠 창업연구소, 구매대행이라는 강의는 다 듣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서 실장님도 엄청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지식이 쌓이고 제 쇼핑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눈 마사지기 와이프한테 씌워가지고, 예쁘죠? 딱 실루엣만 봐도 예쁘죠? 미인 와이프 씌워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팔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때는 재밌어가지고, 죄송해요, 2시까지 일하다가 자면은 4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왜 과장이 아니냐면, 2시에 영상을 올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댓글을 다니까 안 주무세요? 그렇게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재밌는 거죠. 진짜 완전 돈도 벌리고 막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목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달성하면은 훨씬 달성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첫 사무실을 얻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였어요. 여러 명이 쓰는. 한 달에 15만 원. 상대원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딱 뷰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제 첫 사무실이었어요. 혼자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한 달에 15만 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강의. 제가 유튜브로 제가 매출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구매 대행을 해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니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장사의 신처럼 300억을 벌었다느니 이런 어필할 게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직구 해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팔아보겠습니다. 마케팅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칠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강의 들으세요. 저는 가르칠 깜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때 매출이 300? 요 정도였으니까 200, 300? 그러면은
한 달에 순수익하면 얼마? 한 60만원? 50만원? 그 정도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신사임당님 영상에 여기 류캔두잇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류캔두잇. 이분이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고 나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한 달에 8번을 강의를 하는데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강의를 해볼까? 저는 엄청 따라쟁이거든요. 네, 나도 강의를 해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처럼 내공이 없잖아요. 내공이 없어서 제가 나는 3명씩 4번을 해드려야겠다. 저는 이분처럼 매출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성실함으로 보충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구매 대행을 하는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떠먹여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순서가 잘못됐네.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자, 회사를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90만 원이었어요. 그때 강의비가 90만 원. 제 기억에 90만 원이었을 거예요. 90만 원. 80인가 90인가 80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영상을 지워서 그래요. 왜 지웠냐? 제가 또 12시에 선착순으로 강의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90만 원이라고 10만 원이었나 보다. 8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한 명만 들어도 한 달에. 한 명 들으면 160이죠. 저는 제발 2명만 들어도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열심히 찍어서 올렸어요.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12시쯤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제 자야겠다. 잠을 딱 자려고 누웠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5분 만에 진짜 20명 넘게 수업을 듣겠다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알람 거든요. 자려고 누웠는데 삐링 거리면서 갑자기 밤 12시에 그렇게 수업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료로 한다고 했구나. 그랬어요.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엄청 봤어요. 내가 강의 금액을 안 써놨구나. 근데 금액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쭌쭌쌤도 수강하신 거죠. 그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80명이 신청했어요. 80명이. 여러분들 80명이 신청한 게 그러면 얼마예요? 6,400만 원이죠. 이게 이렇게 딱 되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언저리로 벌었는데 갑자기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웠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걸.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영상을 지웠어요. 그리고 하루에 3명씩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해도 1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한테 선착순을 밀려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와, 기다리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회사 끝나고 밥은 먹느니 마느니 하고 강남에 스터디룸 빌려가지고 7시부터 11시까지 7시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갔다가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토요일은 부산 출장. 부산에도 너무 신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박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외박이 안 돼요. 그래서 부산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월화수목금 회사 끝나고 강남역에서 스터디하고 토요일 일요일 부산 왔다 갔다. 그거를 몇 달 했어요. 근데 그거 몇 달 하니까 돈도 돈인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부산에 왔다 강의하고 왔다 회사 끝나고 바로 강남역 가서 11시까지. 이게 이제 그때 SRT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회사도 옮겼어요. 강의장을 옮겼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수동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수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쯤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기인 줄 알고 그때 저는 막 까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 대표님을 만나고 대량 등록이 된다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미스터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중 프로그램보다 그때 정말 저렴하게 시장을 파괴했어요, 미서씨가. 그래서 미서씨로 돈 버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강의도 정말 폭발했어요. 제가 정말 싸게 돈을 벌게 해드렸으니까. 그때 제 강의를 들으려면 1년 6개월 기다렸어야 돼요. 제 강의를 본점에서 듣고 싶으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안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잘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케어지도 못한다.
나는 돈을 못 벌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인원이 한정되잖아요. 제 체력도 한정되고.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려고. 그때 정말 신났죠. 너무나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니. 근데 이때 너무 잘 됐는데, 이때 강의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막 JTBC에도 출연하고, JTBC 뭐 또 어느 그 TV에 또 출연하고 막 그랬어요. 이때 엄청 진짜 핫했죠. 진짜 돈을 미서씨 때문에 많이 벌었어요. 그때 대량 등록에 제한도 없었고 막 올리면 그냥 막, 그때 제 직원도 막 1000만원 벌었으니까, 계정 10개 돌려가지고 차드 직원인데 1000만원 벌었어요. 대량 등록 돌려가지고. 자, 그렇게 하다가 이때쯤 제가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구매대행 강사로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돈을 들여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싸워주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대신분 해주고 돈 대신 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도 2000명, 지금 2700명이죠 2500명 넘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강의도 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은 사람들은 지금 강의도 무조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기분이 저랑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강의가 평생 무료니까, 한 번 들은 사람은. 그리고 저를 만나고 컨설팅 받고 싶다? 3번이고 4번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는 다 만나줬어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강의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지재권도 솔직히 누가 이렇게까지 신경 씁니까? 다 프로그램 팔기 바쁘고 문제되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런 게 행태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걸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수강생분들 평생 강의 무료, 컨설팅 무료, 그리고 지식재산권 어느 정도 제가 책임져주고,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네,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망했어요. 이때 제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서씨가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개발사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 돼서 아무도 안 됐어요.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무료로 쓰시도록 했어요. 몇 개월을. 근데 무료로 쓰게 했는데도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과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거 사과 영상 있어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개발사에서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근데 이게 너무 좀 화났던 게, 진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카페에 욕이 올라오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구매대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 카페랑 유튜브에 엄청나게 욕을 쓰시는 분이 구매대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욕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진짜 그 사람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욕을 먹고 했는데 안 썼대. 와, 유튜브 악플러들이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였겠죠, 그동안. 와, 그렇게 쌓여가지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예, 진짜 그렇게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알고 싶다. 그리고 강의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강의의 책임감이,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줘야 돼. 수강생분들한테 더 잘 알려줘야 돼. 이런 책임감이 들면서 제가 정말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벌리면 그걸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 그 온라인 잘하고 싶어서 전여백 대표님의 온라인 마케팅 과정, 이종구 해외 소식 마스터, 정다르크님 강의. 정다르크님이 워드프레스 공부하라 그래서 워드프레스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로켓 배송 강의, 그리고 전여백 아카데미 브랜드 강의, 돈 버는 형님들이 뜬다 그래서 전자책 사보고, 인스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셀링 하려면 인스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인스타 강의 듣고, 박사님 마인드, 그 수강생분들 마인드 코칭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인드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때 컬처님이 한창 떠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판매하시지 해서 컬처의 영업비밀 강의. 그때 자청님이 이제 마케팅에 좋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 자청님 초사고글 쓰기, 박세닌 마인드 코칭 강의를 제가 무료로 들어서 이거를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무료로 제가 돈 낸 것만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열어로 주시 이거는 여기다 안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정영민 대표님 꼽스트강 여기서 리셀을 많이 배웠고, 유튜브 알고리즘 탭센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책인데 120만 원이야. 여기서 이제 공동구매를 배워서 알고 해봤고, 여기서 이제 제휴 마케팅을 알아서 해봤고, 신사임당님 유튜브, 그리고 이종구 대표님 해외 소식 마스터, 이거 말고 또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왜 안 들어있지? 이종구 대표님 강의가 2개인데 그 2개를 다 들었는데, 그리고 인스타 브랜든 존 2회 컨설팅 94만원, 어빈님 유튜브 강의 227만원, 상세 페이지 잘하고 싶어서 상세 페이지 강의, M타트업 온라인 강의 550만원, 내창사 강의 660만원, 정영민 대표님 사업가 과정 550만원, 온라인 진실의 방 390만원. 저라는 걸 알리기도 알렸는데 모르게 들은 것도 많아요. 그분이랑 친해지고 싶을 때는 알렸어요. JPG 광고 대행사 강의 390만원. 저는 근데 강의를 배우면 꼭 실행을 했어요. JPG 광고 대행사 강의 듣고 광고 대행사 운영했고, 정다르크님 강의 듣고 물꽃특이랑 이런 거 다 했고, 크몽으로 제가 워드프레스로 제 사이트도 만들었고, 온라인 마케팅 과정 제휴 마케팅으로 물건 팔아봤고, 그러니까 돈벌이 형님들 책 보고 위탁 판매 해보고, 컬처 영업 보고 하고, 그러니까 리셀도 해보고. 저는 들었으면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저 전자책 따로 여기 또 안 썼어요. 그 전자책을 또 많이 사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안 넣었고, 이렇게 듣고 계속 해가지고 저의 이제 지식을 넓혀갔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거는 수강생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줌 강의로. 리셀 강의 있을 때 리셀 강의 막 줌으로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은 노르가 났어요. 제가 이거 돈 내고 제가 먼저 듣고 다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수강생분이 한 거예요. 진짜 웃긴 게 수강생분이 연락와서, 서 과장님 유통투보가 4일 만에 6,400만원 매출 낸다는 게 있는데 전자책이 120만원이랍니다.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듣고 알려드리고, 뭐 이분들한테는 제가 좀 나쁜 놈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돈 낸 거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가 너무너무너무 와닿았고, 그 강의 중에 이 책 읽어보라는 거 있으면 그 책도 다 사서 봤어요. 그분들이랑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만 제가 오늘 찍은 건데 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들으면서 책도 보면서 실행하면서 그 시간을 그러면서 배운 걸 나누고, 이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진짜 제가 성장하는 건 배우고 실행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되게 생각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돌아가는구나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와, 나는 가짜구나, 진짜들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진짜가 되고 싶다. 아직도 진짜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점점 저 진짜가 돼갈 거예요.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갔고, 그러다가 다른 프로그램 회사, 좀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프라이즈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키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그 강의를 정말 많이 듣고 지식을 쌓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잖아요. 무협지를 많이 넣고 만화책을 많이 넣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무협지가 나왔죠. 무협지가 나왔는데 제가 머릿속에 프로그램, 강의, 이런 것들, 마케팅 서적들이 머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진짜 웃긴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거든요.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해왔던 게 도움이 안 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협지를 씀으로 글 쓰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어렵지만 그래도 몇 번 써봤기 때문에 쓸 수 있었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마우스 속도가 빨라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저는 마우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마우스 속도랑 타자가 빠르다는 거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장점이에요. 남들보다 2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게임을 통해서 저는 손이 빨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냈고,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책이 잘 팔려서 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이 책이 잘 팔리니까 제가 이거를 인세를 전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5천만 원 넘게 나올 텐데, 이게 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팔리잖아요.
인세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와 이런 생각, 인간이라서 욕심이, 이거 와 나 전액 기부하기로 했는데 막 후회도 되고, 내가 왜 전액 기부한다 그랬지? 기부한다고 할걸. 계속 그런 생각이 쌓여서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서 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저는 상황 설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다시 했어요.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출판사에서 기부해라. 어디다 하냐면, 그래서 계약서 써서 이제는 변호사 써서 계약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이거 한부모 과정 하는데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빙핸즈라고 여기가 한부모 가정들 후원해주는 데예요. 근데 한부모 가정분들 중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한부모 가정이라고 힘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랑 제가 이사람 있는 땡스기부 여기 이제 후원을 해요. 저한테 돈 안 들어오고 바로 이제 출판사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는 완전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욕심이 아예 없어졌어요. 당연히 욕심이 없어지죠. 이제는 나한테 들어올 수 없는 돈이니까. 그래서 책이 더 잘 팔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배우고 실행하고 가르쳤던 게 안에 어느 정도는 축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구독자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닐 때부터 유튜브를 왜 시작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성장했고, 이렇게 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그럼 무엇 하고 있냐, 제가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유럽 구매대행, 그리고 위탁 판매, 그리고 쇼피 Q10, 그리고 바이마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다 되게 하는 걸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실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쇼핑몰로 돈을 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쿠팡 지마켓 옥션 직구 브랜딩 1등, 직구 판매액 1등, 쿠팡 2등, 오늘의 집 1등 하시는 분이랑 지금 그냥 끝판 강의를 준비 중이긴 해. 근데 그거는 초보분들이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진짜 직구로 브랜딩 하고 싶은 분들, 수입 브랜딩이 아니라 직구로 브랜딩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브랜딩 강의를 하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인력 사무소를 또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인력 사무소. 지금 이미 대기업들 쿠팡, 네이버, 티몬, 윙F가 연길에 회사를 차리고 거기 있는 분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그 글로벌 인력 사무소를 지금 준비 중이고, 요거는 정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리 로켓 찍고 입점, 요거가 저의 24년도의 키워드예요. 이제 다른 건 더 안 하고 여기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지금 인생이 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즐겁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정말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예전에 이때 안 했다면은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랑 직영점이랑 이제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또 위해서 책임감이 또 생겨가지고 더 이것저것 잘 만들고 열심히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 구독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서과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범생의 표본이라고도 어떤 분이 해주셨고 했는데, 모범생이기보다 그냥 돈이 벌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그 창업 다머거치를 따라 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흐름도 좋았고, 정말 그때 유튜브를 시작한 게 된 게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저를 평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미처럼 그냥 구독자 증가도 많이 안 해왔고, 유튜브도 잘하고 싶어서 배우고, 쇼핑몰도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진짜 차근차근 배워온 것 같아요. 머리가 좋냐는 게 제 말은 안 했지만 저 천안대 들어갔다가 재수해가지고 단국대 들어갔거든요. 머리가 좋냐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뭐랄까 조금 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감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돈을 벌어야 생각했고, 그리고 수강생들 책임감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수강생들 매출 내려고 프로그램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 어느 정도 저를 좀 지금까지 움직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